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사당사동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원사 전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IoT 기기를 이용한 특이사항 발생 대처 사례와 IoT 활용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 발표할 대상자 어르신은 사당사동에 거주하셨던 33년생 장땡땡 어르신입니다. 의 어르신은 동작복지관에 생활지원사로 근무할 때부터 대상자로 만나 종결 전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던 저에게 특별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혈압이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하셨고 생활력이 강하셔서 폐지 수집과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로 근무하시며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는 치아가 없으셔서 틀니를 사용하셨고 틀니 크기가 맞지 않아 음식을 씹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며 배고플 땐 식사 대신 막걸리로 해결하신다며 저에게 막걸리를 권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께서 요즘은 아침에 막걸리를 한 병 사서 종이컵에 물 반 막걸리 반 타서 3끼를 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알코올 중독과 영양실조로 건강이 염려된다며 식사를 하시도록 반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알았다고 대답은 하셨지만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보며 걱정이 되어 IoT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였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방문을 하여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초여름 주말 토요일 오전 사례 어르신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말 약속이 있어 외출하는 중에 IoT 기기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다른 어르신들은 정상적으로 잘 계시는데 해당 어르신만 오전 시간에 경보 단계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보는 12시간 이상 동작 미감지되는 이상 단계로 오전에 보이는 주의나 경보는 밤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프를 확인해 보니 평소 어르신 생활 패턴과 달랐습니다. 최근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어르신이기에 안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께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셔서 어르신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려보고 벨을 눌러봐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드려보니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어르신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담당 복지사님께 연락을 드려 보고했고 다행히 출입문이 열려 있어 어르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집에 들어가니 현관부터 키키한 냄새와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신발을 벗기 전 어르신! 하고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요강은 뒤집어져 있고 방바닥에 있는 옷가지며 이불과 요도 어르신의 소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콧구슬 찌르는 듯 숨질 수 없는 냄새와 오줌으로 흥건하여 발 디딜 틈도 없이 젖어있는 방안을 보며 순간 망설임도 잠깐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 코를 막고 얼른 다가가 어르신의 기도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숨은 쉬고 계셨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놀라서 어르신을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흥얼흥얼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하시고 일어나질 못하시던 어르신이 눈을 뜨고 쳐다보시는데 원활한 피드백은 되지 않았고 입에서 막걸리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더운 날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하신 후 막걸리를 드시니 술도 쉽게 취하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부엌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늘어져 계신 어르신을 일으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다행히 음주로 인해 몸을 못 가는 것 같다고 판단되어 복지사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복지사님께서 보호자분에게 연락해서 어르신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갈 건지
집에서 계속 간호하면서 지켜봐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보호자분께 연락드려보니 알겠다고 금방 방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오줌과 어르신 몸에 묻은 잔여물을 닦아드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드린 뒤 어르신께 보호자분이 곧 오신다고 말씀드린 후 어르신께서 의식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지라 다시 약속된 볼일을 처리하러 갔습니다. 급한 볼일을 보고 3시간 후쯤 집에 가는 길에 어르신 집 IoT 기기를 다시 모니터링해 보았습니다. IoT 기기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그 상태를 표시해 주는데 제가 방문한 후 동작 기록이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직 다녀가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돼 다시 어르신 댁에 들러보니 어르신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보호자분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보호자분께 전화드리니 급한 일이 있었다고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뒤 보호자분이 오셔서 어르신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평상시 술 취한 것과 다르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어르신을 안전하게 인수인계해 드렸습니다. 만약 IoT가 없었다면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 힘든 폐지일을 막걸리로 배채우고 술기운으로 일하시다 길거리에 쓰러져 교통사고라도 당하지 않으셨을까? 저체온증으로 위험 상황이라도 생기지 않으셨을까?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보며 어르신이 괜찮다고 막걸리를 드실 때 좀 더 말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평소에 가전제품도 거뜬히 옮기던 어르신도 갑자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IoT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한 결과 어르신은 보호자의 간병으로 무사히 기력을 회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자와 자주 연락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해드렸고 결국은 치매 진단을 받고 장기 요양 등급을 어르신께서 받으셨습니다. 공휴일 IoT 모니터링을 통해 경보 단계 감지된 어르신을 담당 복지사님과 상의해 지시받고 다음 절차를 진행한 특이사항 발생 대처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저의 IoT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사례 어르신 외에도 저는 13분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2분만 빼고 11명의 어르신 댁에 IoT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IoT 기기는 제가 일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 IoT를 활용해서 어르신 방문 일정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 9시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위해 습관처럼 IoT를 확인하고 IoT 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 댁 직간접 방문 계획을 세웁니다. 어르신 댁 방문 시엔 IoT를 통해 어르신께서 댁에 계신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어르신이 외출하셨다가 지금 돌아오셨으니 동작이 됐고 그러면 어르신이 좀 쉬시는 시간이 지나서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 내가 방문해야 되겠다 계획을 합니다. 어르신 댁 방문 시 부재로 인한 헛걸음도 없습니다. 이렇듯 어르신 방문 일정 계획에 IoT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 IoT 기기를 활용한 냉방용품 후원 사례도 있습니다. IoT 기기는 온도, 습도, 조도, CO2, TVOC 등 환경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올 여름같이 무더운 폭염 때 실내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기기 번호 색깔 상태가 이상으로 감지되는 어르신이 몇 분 계셨습니다. 하절기 기기 번호의 색상 표시가 주황색은 실내 온도가 32도 이상일 때, 빨간색은 실내 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나타나는데 기기 번호 색깔 상태가 이상으로 감지된 대상자께 냉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냉방용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어르신께는 냉방기기도 후원해 드렸습니다. 셋째,
IoT 기기를 활용한 사례는 잦은 전원 분리를 하시는 어르신에 대한 대처 사례입니다. IoT 기기 전원 연결은 365일 24시간 유지되어야 하는데 전원을 자주 빼놓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콘센트가 적어 TV 스피커와 IoT 전원을 함께 연결하여 사용하고 계신데 스피커가 과열되면 전원은 스위치를 끄곤 합니다. 이 어르신께 전원 분리 시마다 연락을 취해 다시 전원을 꽂을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IoT 기기의 좋은 점은 48시간 이내 고독사 발견과 실종 가출자 조기 발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IoT 기기는 10분마다 움직임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움직임이 없는 관리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저희 생활지원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상자가 고독사 하셨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48시간, 즉 2일 이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나 우울증 환자의 가출이나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IoT 움직임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가 집을 나선 시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발견하기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리 대상자 개인 링크는 노출되거나 공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의 보호자인 자녀들 또는 주변 친지나 이웃이 관리 대상 어르신의 링크를 공유하자고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는 좋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링크 공유는 불가합니다. IoT 모니터링은 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관리 대상 어르신의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다고 하니 참 좋습니다. 이상으로 IoT 기기를 이용한 특이사항 발생 사례와 IoT 활용 방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